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벌써 내년도 고추 농사를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불과 지난 주말까지도 올해 고추밭 정리 작업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 작업이 끝나고 불과 사나흘 만에 다시 또 다음 연도 고추 농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 고추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모종을 선정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 시작인데, 저는 어제 날짜로 내년도에 필요한 고추 모종을 1차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업적인 연계성을 먼저 떠올리고 장사꾼이다, 심지어는 사기꾼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까지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저 외에 다른 사람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도 없음을 먼저 밝혀두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모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구입처를 알려달라, 또 심지어는 구매해달라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떠한 모종을 선택을 했고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배하시는 분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토양의 특성이 있고 아울러서 지역적인 한계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가 좀 찾아보시고 공리를 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누군가 어떠한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내재화된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 했다가 이것 봐라, 당신 말 듣고 그대로 했다가 실패했다, 이러한 또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처한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처한 환경은 이쪽은 중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하고 또 중부지방하고 재배 환경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강수량을 비롯해서 기타 여건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유행하는 병충해의 양태도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 또한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배하는 형태가 하우스 시설 재배를 하고 또한 노지 재배도 합니다. 지난 작기만 해도 제가 하우스에 약간 좀 치중된 재배 형태를 보였는데 내년도에는 노지 재배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형태의 모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하우스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지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우스 재배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하우스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제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름의 고온 장애로 인해서 칼슘 부족 현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 재배용 모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칼라병 4병계 품종 중에서 비교적 절간이 짧고 그리고 칼슘 결핍에 강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지 재배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저병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지 재배인 경우에는 탄저병과 칼라병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독합 내병계 품종을 선택을 했고, 시설하우스 내부인 경우에는 일단 칼라병 내병계 품종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선택한 품종은 시설하우스인 경우에는 그 흑농의 불칼라,
그리고 더 기반의 TS 슈퍼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지 재배인 경우에는 더 기반의 탭 에이스 그리고 농우 종묘의 빅4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여름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게 뚜렷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차례 더 언급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내병성 품종을 구매하시는 것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많은 수고를 덜어줍니다. 아울러서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고추 재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분이시라면 이러한 내병계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권장할 만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러한 내병계 품종을 심어 놓고 거의 관리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재배 방법에 반대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내병계 품종이나 신품종 같은 것들을 심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하자면 어떠한 재배 방법의 변화보다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품종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매년 새로운 품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때그때 제가 정보를 접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다른 분들의 재배 후기라든가 씨앗 회사들의 마케팅 정보 같은 것들을 접하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다음 연도에 재배할 품종들을 결정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고추 모종을 구입하는 방법은, 고추 재배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육묘를 하기 시작해서 보급하는 품종들은 상당히 좀 품질이 좋은데, 그러한 재배 경험을 갖고 있지 않고 우선 육묘장에 주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빈틈과 허점이 있기 때문에 재고 품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받아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육묘하는 분하고 신뢰관계를 쌓으시면서 가급적이면 그 신품종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작기에는 복합 내병계 품종 중에서 칼라탄, GT7, 시교 014 이런 품종들이 널리 보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칼라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자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도에 칼라탄하고 GT7을 심었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해서 좀 보완된 새로운 품종들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권하는 내용들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부디 다음 연도에는 뜻한 바대로 수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